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끝났습니다. 한 주가 끝났고요. 금요일 날 하락폭은 6% 정도 하락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 보셔야 되는데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 고가에서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22평 그냥 이탈시키고 쭉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이쪽 구간에서 제가 원래 저가에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요쪽 그쵸? 4월 10일 날 매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 외적인 내용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종목의 하락이. 주식시장에서 하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종목 때문에. 즉 두산 에너빌리티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악재가 생겨서.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때문입니다. 시장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몰려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도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옵니다.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코스피와 종목 간의 가격 차이에 따라서 매도세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특히나 금요일 날처럼 이렇게 코스피 3.8%, 코스닥 4%씩 이렇게 빠지는 날에는 뭐가 나온다? 프로그램 매도세와 함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내용에 비해서 횡보하다가 시장이 떨어질 때 6%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다는 점,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단지 다시 매수하는,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차익 실현 한번 했고요. 차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180%대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서 150%대 차익 실현.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동평균선 관련된 이야기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금요일 날 나왔었던 이슈가 있죠. 이거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금요일 날 나왔었던 이슈, 이거 중요한 이야기가 뭐를 이야기를 드리는 건 세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저는 일부러 했다고 보거든요.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고, 왜 나쁜 부분이 아닌지, 그리고 필요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코스피가 거의 한 4% 정도 떨어졌는데, 이 4%가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왜 이걸 긍정적인 내용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떨어지는 구간, 즉 조정 구간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조정 구간은 그동안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의 확률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주도주 군에서도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근데 시장이 떨어진 만큼 조정을 받거나 시장이 떨어진 만큼도 조정을 받지 않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고가 74,000원부터 지금 6만원 초반까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구간은요,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제 22평을 이탈했죠. 근데 평균치를 보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평균치잖아요. 평균치. 지금 어떤 루머나 이슈화 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렇게 될 수 있어요를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과 종목 간의 괴리율, 차이, 그리고 종목이 많이 올라간 데 따른 이격도,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주가를 판단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보유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보유를 해야 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인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유상증자한다, 무상증자한다, 인수합병한다, 이런 내용들 이번 주말에 많이 돌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싹 다 무시하세요. 왜? 주가는 선반영하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평균치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을 보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코스피가 금요일 날 22평을 이탈했죠. 등락폭은 당연히 시장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등락폭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균치의 등락폭이 클까요? 아니면 개별 종목의 등락폭이 클까요? 개별 종목의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보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금요일 날 시세를 보면 6% 하락 구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22평을 이탈하는 정도에서 끝났다.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도 어떻게 돼요? 22평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장보다는 같거나 또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해서 내가 돈을 벌려면 저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래, 이게 100번 양보해서 한두 번 맞출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돈을 벌잖아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내가 1번에 살 거야, 2번 구간에 살 거야. 이게 100%의 확률로, 최소한 90%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잖아요. 100%의 확률이면 손절을 안 해도 되고 90%의 확률,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 이때는 한방 작살이 날 때, 예를 들어서 23년도 들어와서 에코프로 같은 주식들 보세요. 23년도 들어와서 에코프로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23년도에 상승폭이 거의 뭐 15배씩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쭉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떨어지고 반등, 횡보하다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연결시켜 놓으면 뭡니까?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고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하락 추세 구간에 들어왔다. 근데 우리는 고가를 잡을 수 없으니까 고가에 잡을 생각을 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저가도 잡을 수 없으니까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한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고가 빼고요. 저가 역시 빼고요. 이 몸통 구간에서만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 시세를 다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떨어지는 거 보고 팔고요.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사야 돼요. 저는 그 내용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실제 매매하는 내용을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제 보여드렸습니다. 그 내용 보고 갈게요. 저는 팩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팩트라는 건 어떤 이슈, 루머, 제 추측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와 종목 간의 이야기를 드릴 때도 어떤 이야기를 드리느냐, 평균치,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건 매개체가 될 뿐이지 평균치를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22평, 62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고요.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하라는 건 딱 하나예요. 신고가. 왜? 주식시장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면 네가 책임지니?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배우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계속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실제 내용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저가에 살라는 노력조차 하지 않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4월달이거든요. 저가에 매수됐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주가가 빠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시장이 나빠서. 두 번째, 종목이 나빠서.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관련된 내용, AI 관련된 내용, 그쵸? AI로 인해서 에너지가 과하게 필요하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바뀐 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죠. 가격이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올라오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할 때는 종목만의 가격을 확인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관련된 문제 때문에 빠지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이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게 딱 여기 4월달 구간입니다. 이때 미증시가 어느 정도까지 하락 구간이 나왔냐면 보세요. 3일 동안 여기 보세요. 4월 3일 6% 나스닥이 이렇게 빠졌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4일 또 6%, 5.8%니까 6%죠. 이틀 동안 거의 뭐 13% 정도 빠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 한 4% 정도 하락했고 장중저가 마이너스 5% 찍었습니다. 3일 더하면 거의 한 18%대 정도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파른 하락 구간이 발생한 그 구간이 어디예요? 고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요. 고가에서 떨어질 때는 오히려 이렇게 나왔습니다. 2.2% 이렇게 나와요.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락폭이 더 가팔라지잖아요. 이게 딱 뒤집어 넣어서 보면 뭡니까 이게? 신고가에 매매하라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이 과정에서 나스닥, 즉 시장에 의한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의 움직임도 이때 당시에는 급락을 했죠. 4월 달에. 근데 아무리 주도주,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빠진다고요. 근데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당연히 반등하는 거. 시장 반등할 때 보고 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종목별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런 결과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7월 28일 날 151%의 수익 구간. 이거 다 확인하고 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몸통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몸통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매수 타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어때요? 7월 1일 날 188%.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요. 세 자릿수 수익이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도와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실제 6월달, 7월달은 시장이 좀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찬물을 끼얹었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증시 급락에 놀란 여당, 김병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대주주 기준을 다시 상향하겠다. 이 내용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자,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다? 그러면 세금을 높이는 것 같잖아요. 살짝 흘렸어요. 야, 대주주 기준 다시 낮춘다? 그러면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돈이 1억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10억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100억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1억 있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적으면 적을수록 그 비율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상향한다는 건 시장 충격에 반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밑에 뭐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야 하도 지금 이번 주말 계속 그럴 겁니다. 뭐 시장에서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굳이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읽으면 되는 거라서 다른 데서 열심히 읽어줄 겁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주식시장을 굉장히 좋게 만들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을 띄워서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걸 뭐 세금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 대출을 조이고, 그렇죠? 이거를 거의 뭐 확실하게 조이고 있죠. 그래서 추가 대책에 대한 준비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대체 투자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금융시장, 왜? 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자금 순환도 더 활발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상적인 시장, 그쵸?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충분하게 이걸 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나갈 때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나서 금투세를 시행하자 이 첫 번째 단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금투세 있죠. 금투세는 뭐예요? 금융, 투자, 소득세예요. 그럼 금융 투자에 대한 소득은 뭡니까? 주식, 양도, 차익이에요. 차익. 그럼 대주주 과세를 10억으로 한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기 위해서 한다면 연말 기준에서 잡거든요. 연말 들어서, 그쵸? 그냥 쉽게 10월 달부터 뭐 슬슬 큰 손을 나가고 하는데 그냥 딱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배당락 전에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주명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되게 쉽죠. 그쵸? 근데 내가 뭐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갈 거야. 이러면 다음에 다시 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세금 피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는 되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걸 정부가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 금투세를 매기고 싶어 하지. 근데 반대에 부딪혀서 못 매겼어요. 그쵸? 반대에 부딪혀서 못 매겼습니다. 금투세를. 근데 이 금투세를 우리가 그 진성준 의원 있잖아요. 그 사람. 나 주식 안 해봤는데, 근데 주식 세금만 얘기해. 뭔 목적을 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 양도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냥 이거는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반대로 대주주라는 이 기준 자체를 10억으로 본다. 그러면 주식을 10억 갖고 있다고 대주주라고 보는 게 맞나? 그쵸? 말도 안 되죠? 지금 10억이라는 기준치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억 가지고 서울에 한 중간급 아파트도 살 수 있나요? 한 중위급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못 살 것 같은데 요즘에.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중위급. 하위급은 있겠죠. 근데 중위급은 절대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대지주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돈이라고요, 10억이. 10억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걸 주식에 접목을 시킨다? 근데 아파트값 봤더니 서울에서 10억이면 절대로 중위권도 살까 말까 하는 가격이거든요. 한 중하급으로 뭐 단독 나홀로, 그쵸? 여기서 한참 떨어진, 잘 안 팔리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이런 데가 10억 이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파트가 될 겁니다. 이것도 찾기 어려울지 몰라요. 그럼 서울에서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냐? 이거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대주주라는 표현이 아니라 지배주주들 있죠.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배주주 어딥니까? 두산이죠.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두산이잖아요. 그럼 두산 파보면 되겠지만 힘드니까 그냥 요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이 지배주주들은요. 뭐 대주주 요건을 뭐 10억을 하나, 50억을 하나, 100억을 하나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단 말이죠. 만약에 매각을 할 때 뭐 두산그룹에서 뭐 매각할 일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지만 이 사람들은 매각할 때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대주주 양도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다시 10억으로 강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성준 그 사람 말고는. 근데 실제 한다? 단지 주식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고 5,000포인트를 보내면서 그쵸?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주식의 특성상 올라가면 급락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좀 컴다운, 시킨 게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요건이 변화하는 기준이 2010년 초반까지는 100억, 그 이후에는 50억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 때일 겁니다. 10억으로 낮췄어요. 박근혜 정권 때인가? 이때 10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정부에서 50억으로 다시 상향을 했죠. 근데 전 정부에 50억으로 상향한다고 주식시장 좋았나요? 안 좋았잖아요. 결국에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성장 때문에 그쵸? 그리고 반도체 뭐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 뭐예요? 전부 다 AI 관련된 성장 때문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음 주에 매수 타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62평을 만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하의 조정 구간으로 빠지기 위해서 완벽하게 추세 이탈하고 박살이 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박살나야 되는데 시장이 박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세금 관련한 이슈는 일시적인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매수 타점 나올 거예요. 어떤 이슈든 어떤 호재든 뜨더라도 무시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관세 타결되면 올라가지. 나 안 팔아. 근데 어때요? 내가 파니까 수익 확정시켜 놓으니까 편하게 매매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쵸? 그리고 반드시 분할 매수 하시고요.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8월 1일이죠. 8월 1일날 올려드린 내용을 보면 장중에 제가 상황을 가지고 장 마감하고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세금이 시장을 때렸다. 법인세, 거래세 등이 있는데 핵심은 대주주 양도세다. 근데 지금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금투세를 매기려고 하죠. 근데 금투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죠. 극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막혀서 못한 건데 금투세는 할 만한 시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반대합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하면 안 되거든. 이런 이야기를 했지. 금투세? 야 니네 미쳤냐?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걷어?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고요. 물론 내면 기분 안 좋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당한 시장 상황을 만드는 게 먼저다. 그 첫 번째 단계 상법 개정이고 상법 개정은 지나왔다.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금투세를 가고자 하는데 대주주 요건을 들고 와서 때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왜? 금투세가 되면 어차피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차익소득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대주주 10억 이상은 금투세야.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10억에서 다시 50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10억으로 떨어지는 건데 50억 간다고 시장 좋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뭐 주말 직전에 이렇게 좀 하락 구간이 발생하니까 걱정이 좀 되실 텐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6% 정도의 하락 구간으로 인해서 62평을 100%의 확률로 만나게 됐고 만나는 과정에서 반등을 확인해야 되고 그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 이렇게 8월 1일 금요일까지도 5% 빠지는데 뭐라 그래요? 5% 하락 중 시장에 의한 약세 중 반등 확인 후 매수 예정이죠. 절대 손대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180% 언제? 7월 1일 날. 언제 샀어요? 신고가. 가격 확인. 그리고 여기 4월 달에 운 좋게 저가를 잡았지만 뭐 때문에 봤어요? 시장이 빠졌으니까. 시장에 의한 하락. 두산에너빌리티 외적인 문제에 의한 하락.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돼요? 딱 한 가지만 보면 되죠. 시장 반등. 시장 반등을 보고 샀을 때 저가 구간에서 잡을 수 있었다. 그런 결과 7월 1일 날 188%. 지금도 시장에 의한 하락. 기업 외적인 문제라는 거죠. 미래 성장성이 훼손됐으면 지금 팔아야지. 그거 아니라고요. 반드시 가격대 확인하고 매매 구간 잡으세요. 그래야 이렇게 180%대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안 좋았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만드니까 어떻게 가요? 급등세. 또 급등, 또 급등 이렇게 된다고요. 이 구간 6월 달부터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ABL 바이오를 못했지만 시장이 안 좋았었던 4월, 5월 달의 상황, 3, 4, 5월 달의 상황을 보더라도 76% 언제 4월 15일 날 이렇게 터진다고요. 신고가를 봤을 때.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소통방에서 이렇게 그쵸? 실시간으로 여유롭게 매매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막 100% 이상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떨어진다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저가 여기 62평 만나면 사야지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하라고요. 그러려면 단기 보유 전략 필요하고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신규 거래에 대한 수익 구간 발생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죠. 왜? 선반영 때문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뭐예요? 선반영 종목. 즉 주도주인 신고가 종목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 이 내용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이제 조정이 끝났나 싶었더니 한 6%씩 빠지고 이런 상황이 또 나온다고요. ABL 바이오 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항상 시세가 나오는 이 구간은 뭐예요? 신고가라고요. 그렇죠? 시장이 어려웠었던 3월달, 4월달의 상황도 신고가를 만들고 나니까 70%씩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화오션.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거? 한화오션. 매수하고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화오션을 제가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샀거든요. 삼성중공업은 팔았고 한화오션은 안 팔았어요. 근데 한화오션은 올라가고 삼성중공업은 내려갑니다. 왜 이런 결과 나올까요? 내가 뭘 알아서? 아니, 삼성중공업하고 보세요. 한화오션 언제 샀나요? 7월 17일. 이때 샀죠. 그럼 삼성중공업 언제 샀나요? 삼성중공업 7월 17일.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7월 29일을 팔았습니다. 2% 수익 보고. 왜? 하나오션보다 덜 올라갔거든. 하나오션이 올라가는데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하나오션이 메인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다들 덜 올라간 거 사죠? 그거 하지 마세요. 삼성중공업 팔았습니다. 이렇게. 2% 수익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습니까? 한화오션. 한화오션은 7월 17일 날 동일하게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갑니다. 안 팔았거든. 왜? 조선주 중에서 가장 강했으니까. 관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가격 먼저 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산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다르지 않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링크 그렇죠?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 6% 빠졌는데 절대 팔 때가 아닙니다.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잡아야 되고 이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원전 그리고 시장 주도주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